예,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조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비트코인이 일단 고점 대비 50%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대로 끝인가 주요 자료들을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클래리티 법안, 그리고 SLR 규제 완화, 미국 재무부의 민간 유동성 공급, 이 부분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조금 중요합니다. 알트코인 불장 없이 이렇게 끝날까? 과거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아크코인 예시, 차트 활용을 통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잘 참고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올려드린 사진이고요.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내용은 뭐냐면 비트코인 월봉 차트 사이클 고점, 그러니까 월간 캔들 종가 중요한 위치에 현재 와 있다. 사이클 고점 월간 캔들 종가는 이때까지는 한 번도 이탈 마감하는 현상이 안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고, 월간 종가는 61K 가량 된다. 월간 캔들이 그러니까 61K 아래에서 마감되지 않는다면 역사적 바닥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는 일단 비트코인 RSI, 그러니까 즉 이렇게 저점이 강력한 바닥 신호를 나타났을 때는 RSI에서 가매도 영역까지 도달하면 역사적 바닥 신호였다. 그러면서 크게 올라왔다. 이런 것을 보여드렸고, 현재도 지금 RSI가 주봉 차트에서 가매도 영역에 들어왔어요. 주봉 RSI상 가매도 영역권에 왔다고 해서 바닥이 정해졌느냐?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RSI가 가매도 영역권에 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저가를 조금 더 이탈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반등을 할지 아니면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저가를 조금 더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날지 그 부분에 와 있다. 즉, 그러나 역사적인 바닥 구간 신호에 와 있는 것은 맞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조정이 조금은 남아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바닥을 구간을 찍었거나 그렇게 조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고점과 저점을 잘 맞추는 MVRV 온체인 데이터를 갖고 왔고요. 이렇게 초록색 지점에 오면 비트코인은 역사적 바닥 신호였다. 파란색이 MVRV 지표 그래프이고요. 검은색이 여기 보시는 검은색이 비트코인 차트예요. 일단은 설명을 드린 걸 말씀을 드리면 일단 MVRV 비율은 흐름상 고점은 낮추고 있었고 저점 또한 낮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비율 자체가 비트코인은 고평가가 아닌 상태에서 적정 가치보다 살짝 위에서 조정이 있었던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역사적 지점, 저점 비율도 점점 올라가는 수치인데 1 아래와 근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저 수치는 오늘 가격은 반영이 안 되어서 좀 더 내려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역사적 바닥 부근은 현재는 MVRV는 거의 다 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일단은 조금 특이한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정 가치보다 살짝 위에서 조정 흐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버블이 일단 안 낀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왔다. 그 부분이 조금 긍정적이다. 다른 자산군보다 상승의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SSR, RSI 수치가 가매도 영역권에 도달했다라는 내용을 보여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가매도 영역권에 오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저점을 다지고 추세 반전하는 신호가 나타났었고요. 이때도 가매도 영역을 찍고 비트코인은 크게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번에 80K 구간에 찍었을 때도 가매도 영역권을 찍고 98K까지 올라가는 상승이 나타났고, 현재도 가매도 영역권에 왔습니다. 이렇게 추세 반전 신호는 나타났고요. RSI이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즉 지금 저점을 한 번 더 이탈하면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올라가느냐, 일단 단기 조정이 조금은 더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추세 반전 신호는 데이터상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펀딩비가 음수로 0.06, 마이너스 0.06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는 크게 올랐고요. 일단 이 부분이 조금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22년도 말에 비트코인이 16,500달러, 15,600달러였던가 아무튼 그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펀딩비가 마이너스 0.12까지 내려왔어요.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내려오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펀딩비에서. 그때 크게 펀딩비가 음수로 크게 전환됐을 때 비트코인은 반전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현상도 현재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차트적으로도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즉 66.9K, 69.3K 레벨 이 부분과 71.9K, 73.5K 약한 매물대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장대 음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교적 매물 소화를 하러 갈 수 있는 영역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단기간 밀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매물대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강한 매물대 표시해 둔 것 있죠. 여기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81.1K, 82.2K, 85.4K, 84.4K까지는 단기적 반등 흐름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차트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CME 갭입니다. CME 갭입니다. 갭. CME 갭이 대략 80K에 머물려져 있어요. 이 부분은 결국은 이 갭은 매끄러울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은 바닥 안정세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은 나타나는 흐름은 보인다. 그리고 여기 부분 위에까지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조금 밀릴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84.4K와 85.5K는. 왜냐하면 여기에서 단기간 지켜줬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부분 올라온다면 강한 매물대로 제가 체크해둔 이유가 있어요. 살짝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구간을 설정해 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의 멤버십 회원방에 또 올려드렸는데 내용이 뭐냐 일단 비트코인 전반적인 반전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모든 자산군 중에 제일 저평가에 와 있다. 시장의 외면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규제 법안, 클래리티 법안이 조금 연기가 됐었죠. 그러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있었고 케빈 워시 지명으로 인한 유동성 타이트 관리 우려가 일단 제일 큰 우려가 있었고 일단 제일 큰 부분은 둘째 치고 금속 시장으로 유동성이 쏠림 현상이 있었다. 그리고 주식 시장 쏠림 현상 한쪽 자산군은 외면받는 현상이 두드러짐. 한쪽 자산군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돈은 이동되기에 다시 고평가된 금속 시장보다 저평가 자산군으로 내려간 돈은 결국 수익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25년도 1월 달에 나타난 코스피와 지금 비트코인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SLR 규제 완화와 미국 재정 투입 본격화. 일단은 아직은 준비가 된 대형은행 일부 은행만 시행 중에 있어요. SLR 규제 완화.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제대로 장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은행들이 SLR 규제 완화를 보낸 그러면서 위험 자본 비율이 조금 상승하게 돼요. 그렇다면 위험 투자 수요가 뒷받침될 것이다 라는 설명과 SLR 규제 완화는 제가 계속해서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비트코인에 새로 구매할 수 있는 밸브를 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비트코인 클래리티 법안이 은행도 비트코인 상품을 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신금융, 코인베이스 크라켄, 그리고 리플, 스트래티지 서클, 그리고 구금융, 월가 은행들을 뜻하죠. 기존 은행들을 뜻합니다. 한쪽에 독점을 주지 않고 경쟁해라. 그런 내용도 있다. 지금 트럼프는 독점을 주지 않으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금융의 시장에 본격화 진입을 얘기한다. SLR 규제 완화는 비트코인에 들어올 수 있는 밸브를 열어준 것이다. 그리고 SLR 규제 완화, 6월 정착화,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이 부분은 지금 원래 조금 무제한 연기 쪽으로 빠지다가 트럼프가 조금 불씨를 살렸죠. 빨리 구금융이랑 신금융이랑 너희들 빨리 절충안을 만들어내라.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구금융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죠. 그리고
모든 시장 토크나 이 부분 조금 하지 말아달라 라고 했는데 코인베이스에서 무슨 소리냐 이러면 규제 안 하는 게 낫다 라고 싸우고 있었는데 백악관에서 제발 2월 중순까지 이거를 빨리 절충안 만들어내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한 게 2월 2일입니다. 그래서 2월 중순에 절충안이나 어떻게 될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한다면 절충안이 나온다면 2월 말이나 3월 달에 투표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의 목표는 1분기 말에 서명하는 게 목표인 것으로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9월까지 예산안이 정해졌죠, 요번에.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돈을 유입되는 부분으로 부분때는 보이고 그 첫 번째가 세금 환급입니다. 세금 환급. 인당 $1,000 수준이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일단 이 부분이 유입이 된다면 당연히 뭐 소비도 조금 늘어나겠지만 뭐 소비도 늘어나게 될 것이면 뭐 필요한 뭐 음식 뭐 이라든지 뭐 잉여현금은 당연히 위험 자산에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날 것이다라는 한 부분과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TJ 잔고 쪽에 있습니다. 일단은 9천억 달러에서 8,500억 달러를 유지하겠다. 베세트 재무장관이 언급을 했는데 일단은 9천억 달러의 가량 지금 현재 잔고가 유지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4월 종합소득세 달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세수 유입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럼 1조 달러가 단기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유지하는 금액보다 더 커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 부분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관세 수익 매달 300달러가 유입이 돼요. 이거는 계속 뭐 10월 달부터 했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 축적되고 있었어요. 미국 재정에 고여 있었다. 이 부분은 민간에 유입이 될 겁니다. 배당금 지급이라든지 뭐 트럼프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을 종종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축적해 두었다가 다시 민간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일단 미국 재무부에서 재정이 풍족해지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빠르면 3월 달부터 민간의 유동성이 공급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중간 선거 전, 그러니까 11월 달에 중간 선거죠. 그래서 이 유동성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6월 전에는 유동성을 공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공급을 해야 된다. 그래야 트럼프가 자주 생각하는 우리 미국은 튼튼하다. 주가를 보라. 얼마나 내가 당선되고 나서 얼마나 많이 올랐냐.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월 전에는 민간으로 유동성을 이 부분을 풀어서 조금 위험 자산에 잉여현금이 돌아다니는 유동성 효과를 보게 되는 부분이 나타나려면 6월 전에는 이 부분을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케빈 워시 지명 시 미국 재무부에서는 바이백이나 민간의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하면서 케빈 워시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죠. 왜냐하면 케빈 워시의 논리는 AI의 생산성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미국은 고성장을 이루어낼 거지만 고성장에 따른 물가는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AI에 대한 생산성으로 인해서 물가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내려도 된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케빈 허시 같은 경우 재무부와 조금 유동성 공급 면에서는 합의를 통해서 서로 완급 조정을 통한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재무부에서 먼저 TJ 잔고가 증가되면서 민간에 자금을 투입하는 케빈 허시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장의 금융 여건이 완화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케빈 허시는 민간 출신 그러니까 월가 출신이기 때문에 금융 규제 완화를 굉장히 선호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본격화될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을 제가 올린 글을 이렇게 AI한테 맡겨서 판독 결과를 거칩니다. 이렇게 거치고
종합평가 및 결론. 해당 유튜버의 분석은 단순히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책 주기와 자금 흐름을 잘 꿰뚫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2월 중순에 클래리티 법안 절충안 발표와 3월 재무부의 유동성 방출이 맞물리는 시점이 비트코인의 반전의 실질적인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일단 아크코인으로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일단 알트 물량이 어떻게 끝일까 아니면 다시 나타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제가 일단은 바닥 따지기 기간을 일단 설정을 해드린 거고요. 2018년도 8월달 그리고 2020년도 6월달 바닥 따지기가 끝나고 바나나 존으로 가는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1년 1개월, 2022년도 5월달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바닥 따지기에 특정 패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바닥 따지기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날 때 이런 부분이 보이죠. 살짝 웃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저가를 이탈하고 다시 올라왔다가 저가를 이탈하는 그 후에 바나나 존. 바나나 존이라는 게 이렇게 크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바나나 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렇게 웃는 표시로 제가 일부러 이걸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흐름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저가를 이탈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바나나 존 형태로 크게 상승하는 지금 현재 보시면 1년 8개월의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고요. 아크코인의 예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는 형태가 나왔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나 이 부분을 턴하면서 결국은 바나나 존으로 입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평가군으로서 암호화폐는 지금 굉장히 모든 다른 자산군에 비해서 저평가예요. 결국은 돈은 이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유동성이 M2 글로벌 통화량을 본다면 굉장히 크게 올라와 있다. 지금 비트코인만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25년도 1월 달에 코스피와 조금 같은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코스피도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죠. 계엄령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이 강달러 현상 그러니까 한 차선을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 자본들이 이탈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요인들은 한국의 사업 시장이 완전 문을 닫거나 이런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외부적인 요인이 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은 지금 나스닥 S&P 500보다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죠.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텔레그램 멤버십의 한 방에 조금 올렸던 내용을 조금 공유를 드릴게요. 이렇게 차트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바닥 따지기 그러니까 6월 이런 패턴들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6월에서 9월까지는 괜찮은 흐름은 알트코인에게서 결국은 나타날 것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유동성 효과는 후반기 진입 때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은 예전 방송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M2 글로벌 통화량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일단 크게 내려와 조금은 불안한 심리가 있지만 이 부분은 결국은 나타나는 흐름은 알트코인 장세는 나타날 것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암호화폐는 결국 유동성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디지털화 될 것인가 오늘보다 내일이 암호화폐 가치가 높을 것인가 본인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이 질문에 yes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큰 주체입니다. 변동성을 이겨낼 만한 가치가 있다면 변동성을 인내해야 되는 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에 저는 집중하고 있고 유동성과 그리고 온체인 지표를 참고해 알트 물장 시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고요. 그 시기가 제가 예측한 것보다 조금 더 뒤로 밀려나고 있지만 결국은 유동성 흐름과 저평가 흐름은 변동성에 대한 인내는 보상으로 뒤따라올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조금 더 힘내신다면 이 부분 또한 지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올려드렸던 내용이고 이 부분도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보신다면 좋은 흐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